그 부모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한 거 있는데 그 중에 저기 서울대 웹진 아로리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아로리예요. 예쁜 이름이죠.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서울대학교가 학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학생 그 학교가 나와 있고요. 해당 학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학교 생활 나와 있고요. 수상 경력 나와 있고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 다 나와 있어요. 이 학생은요. 보세요. 1학년 전체를 보면 2등급, 3등급, 수학 3.5등급이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과학 3.5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문과죠.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문과인데 사회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1.5, 2, 3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의미 없어요. 그거 꼭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학생은 5개 학기 동안 상 4개 받았어요. 이 학생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에 갔어요. 자신의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부를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되는 거. 이 자기소개서 쓰는 목적은 선명하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수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려면 지금 초등학생들한테는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깊게 공부해서 뭐라고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아버님 아들이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게임 많이 하죠. 게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게임을 하지 마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마약 하지 마! 마약 안 좋아! 하면 그 사람이 안 할까요? 그럴 거면 벌써 안 했겠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요. 그죠?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흡연이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담배를 안 피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열심히 해줘요.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잘 피워요. 학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전략을 세우세요. 게임 전문가요. 깊게 파고 들어가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게임을 벗어나게 돼요. 이게 중독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게임 전문가를 만드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게임의 어떤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뭔가를 궁금해하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별로 궁금해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궁금함을 자꾸 던져주세요. 그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찾아낼 거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게임이 되게 시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야로 가겠죠. 오빠들도 마찬가지죠. 오빠들 쫓아다니는 여학생, 제가 성격이 조금 까칠하고 막 이렇게 웃음 넘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학교에서 엄청 까칠하거든요. 여학생들 좋아하는 연예인 오빠들 막 욕하고 다니고 그래요. 여학생들이 저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제 책상 캐비넷, 제 자리에 캐비넷 엄청 큰 거 있거든요. 그 캐비넷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 캐비넷에 남자 연예인이 가득 들어있어요. 2019년 11월 15일 날 찾아가겠음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안 찾아가요. 쓰레기를 선생님한테 던지고 가죠. 야, 너 이거 왜 안 갖고 가? 저 걔 이제 안 좋아해요. 그럼 갖고 가서 버려. 선생님이 버려주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놈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해요? 던져요. 야, 너 그 오빠 왜 줬니? 그래? 그러면 그 오빠가 이러이러한 전략, 주로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오빠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연예 기획사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기획사의 성공 전략과 실패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지난번에 걔들 나왔던 그룹들 완전 폭망했잖아. 왜 그래?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야, 알아와봐. 연구해봐요. 그건 뭐 해야 돼요? 연애 전문가. 나중에 뭘로 갑니까? 기자예요. 게임을 하고 연예인을 좋아하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지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걸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옆에서. 물론 매우 심각한 인내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거는 공부해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공부해도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학종을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들의 특성을 이해하시면 돼요. 입학사정관들하고요, 교수들은 어떤 학문 분야에 깊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건 이해되시죠? 그럼 교수면 자기 전공 과목, 입학사정관들도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대학원 졸업해야 전임 입학사정관이 되거든요. 대체로 전임 입학사정관들이 박사예요. 그러면 한 분야를 진짜 깊이 공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뽑는다고요. 어떤 학생을 뽑을까요? 깊이 공부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뽑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의 학생부에 그걸 만들어줘야죠. 그걸 만들어주려면 부모님이 지금부터 계속 궁금하게 해야 돼요. 뭔가 자꾸 궁금함을 던지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뭘까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자소서 4번에 뭘 쓰냐면 네 인생 책 3권 써봐야 해요. 네 인생 책 3권을 서울대학교 학생들, 이거 합격한 학생들 아니에요. 지원한 학생들이에요.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한 베스트셀러 순으로 쭉 제일 많이 지원한 거 미움받을 용기. 이게 뭐냐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이 쓴 거예요. 좀 안 무서우세요? 책이 다 똑같아요. 책이 다 똑같아요. 순서도 잘 안 바뀌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 책 지금 찍어봐야 학생들이 읽을 수가 없을 텐데. 네. 에휴, 그런 또 입시 전문가 윤윤건 또 팁을 드려야죠. 청소년을 위한이 다 있어요. 이 책의 공통점은 청소년을 위한이 다 붙어 있는 책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그만큼 책이 많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책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책들 다 뭐 의미 있는 책이긴 한데 데미안입니다. 앞에 데미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에 데미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죠? 이 놀라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제가 오만 짓을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럴 일이 없는데, 이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되니까. 저 같은 입시 전문가는 저런 것들이 눈에 자꾸 보이거든요. 왜 데미안이지?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막 쓴 학생들 막 오만 자료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강남 학원에서 200명이 이 책을 썼습니다. 데미안의 주제는 뭘까요? 자아 정체성이에요. 전 이 책을 읽고 제 인생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와,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이거 청소년을 위한 애들한테 읽으라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같이 읽으세요. 같이. 그리고 뭐 하시라고요? 질문하세요. 책 질문.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실행한 거고요. 이 전략이 실패한 케이스는 단 한 건도 없어요. 부탁드린 대로 하기만 하면요.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을 무조건 정하십시오. 그 시간에는요. 무조건 그 책을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 저희 가족 4명인데 책 4권 사야 되나요? 네. 그런 거 아끼실 필요 없어요. 책 4권 사서 나중에 다 읽고 나면 중고로 파시면 돼요. 책 4권을 사시고요. 가족별로 숫자를 사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정해진 시간 한 번은 무조건 그 책을 읽으세요. 그 시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시간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책을 읽는다. 학원 보강 있어요? 안 돼. 보강 가지 마. 이게 더 중요해. 이게 뭐냐면 원칙을 세우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이 원칙을 세우기만 하면 아이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원칙을 안 세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시고요. 그 원칙을 실천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아요. 제일 좋은 책, 제일 성공의 속도가 빠른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꼭 한번 아들과 딸과 부모님들이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소개서 4번에 기재된 총 기재 건수예요. 한 명이 3권씩 적을 수 있으니까 나누기 3하면 서울대 지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기재된 42,000건 중에서 기재된 책의 종류는 14,000권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중복 도서가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한 13,000명의 학생 가운데에서 나 혼자 읽은 책이에요. 42,000건의 기재 건수 중에서요. 14,000권의 도서 중에서요. 나만 읽은 책이에요. 그게 몇 권이라고요? 9,000권이에요. 질문. 어떤 책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책이길래 서울대를 지원할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그렇게 많은데 한 명만 읽었을까요? 물론 이런 책도 있어요.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할 때 전 인생의 환희를 맛봤어요. 농구 좋아하는 아이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꾼 책 슬램덩크 한 권. 피카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심금을 울렸던 책이 뭐였냐면 수능특강.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 책, 이상한 책들 다 빼고 9,000권 정도 돼요. 어떤 책일까요? 답은 되게 간단하죠. 아주 어려운 책이에요. 전공과 그 전공 분야에서 좀 수준 높은 책들이 저 9,000권이에요. 한 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작년에 올해 이제 제가 지도에서 서울대를 쓸 놈들 2점대 초반 1점대 아니면 서울대 내신 1점대 아니면 서울대 잘 못 가거든요. 서울대가 아까 성적 보여드렸지만 저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2점대 중반의 아이를 서울대를 하나 보내려고 작년부터 기획했던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놈이랑 작년에 읽었던 책이요. 저랑 같이 읽거든요, 책을. 그 놈이랑 읽었던 책이 뭐냐면 러시아 혁명사 강의예요. 책 제목부터 고등학생이 선택 안 하게 생겼죠. 네.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시아 혁명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러시아에도 관심 없는 고등학생인데 혁명사에는 더 관심 없겠죠. 근데 책이 8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어떤 고등학생이 그 책을 읽겠냐고요. 아니겠죠. 근데 이 자식은 저랑 앞에서 계속 유사한 책들을 읽어갔어요. 차근차근 내공을 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 책 읽고 질문해요. 막 던져요. 야, 러시아 혁명사에서 조금 이야기가 길긴 하지만 그 앞에 부분만 말씀드리면 야, 왜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 빈부격차가 이렇게 지독하게 심하지? 조금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야, 너 왜 못 사냐? 제 질문이었어요. 여학생이거든요. 그 질문 받고 울더라고요. 너 왜 못 사냐? 못 사는 이유가 뭐야? 울어요. 일단 울게 냅둬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계속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아니잖아. 근데 왜 울어? 이거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이거 분석해봐야지. 질문 던졌다. 답 찾아와봐. 그리고 책을 읽는 거예요. 계속 같이. 그리고 얘가 뭐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회 3인주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죠, 선생님? 궁금해? 책 갖고 와. 또 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딱 본 책이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좋아? 러시아 혁명사 강의 들고 와. 선생님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읽어. 모르면 질문하고. 그 책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가운데 한 명밖에 안 읽었을 거예요. 800페이지인데요. 누가 손을 대요? 전공과 관련된 깊이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한 책. 그게 이 책이에요. 부모님들이 하셔야 할 일은 이런 책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내신 중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궁금함을 만들고 그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같이 고민해 보는 거. 같이 질문을 던지고 같이 답을 찾아보고요.
그걸 해가시면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딸, 아들들이 원하는 대학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갈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내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말이 뭐냐면 최종에 건국대학교 사회과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의 평균이 2.9라는 이야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기 추천 전형이니까 문 닫고 들어간 놈이요. 내신 6.5예요. 인천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내신 6.5요. 그 학교에 5.5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왜 얘는 붙었을까요? 질문이 담겨 있거든요. 위에는 서울대를 간 학생들의 평균 공부 시간이고요. 밑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에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사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때 진짜 그죠? 방학 때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입에서 공부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왜 잠을 이렇게 많이 자? 몇 시에 잤니? 뭐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어떤 영상 봤어? 아빠도 같이 보자. 엄마도 같이 보자. 야 이거 이런데? 야 이거 어떻게 됐는지 봤어? 이렇게 바꾸세요. 공부해라고 한다고 절대로 안 해요. 공부하는 척 할 뿐이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공부하는 척입니다. 얘들은 학생 전문가이기 때문에 탁월한 프로 학생러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척을 어떻게 해야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는지를 알아요. 그 라틴어 어원에서 이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부모님들 다 아는 단어예요.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그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피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피터 씨는 돌멩이 씨예요. 그래서 돌멩이에요, 돌멩이. 근데 번역하면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이 페트라는 어떤 의미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에요. 돌은 돌인데 딛고 올라가는 돌을 페트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라틴어 어원에서 이 돌멩이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디서 들어본 단어 같으시죠? 스캔들이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멩이인데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멩이에요. 이게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돌이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고 도와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발 자녀들한테 스캔달룸이 되지 마세요.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자녀들은요, 그 학교에서 제가 21년 동안 고등학생들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금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요. 이건 거의 철칙에 가까워요. 왜 그렇게 됐니? 라고 이야기할 때 파고 들어가면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건 아빠가요. 엄마가요.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건 게임이 아니에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그 오빠들이 아니에요. 왜요? 왜 그 아이가 그 오빠들과 그 게임에 빠져들겠냐고요. 부모님이 스캔달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캔달룸 되지 말자고요.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이 아들내미, 딸내미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키우셨어요. 근데 그 딸, 그 아들이 나라는 돌멩이 때문에 넘어진다. 이건 되게 슬픈 일이거든요. 부모님들이 멋진 페트라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밟고 일어나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 그 꿈이 지금 보기엔 조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걸 응원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녀들이 나를 딛고 올라설 수 있도록 그런 멋진 페트라들이 되어줬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윤구였습니다.